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5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지금 반일, 종북 할 수 없는 뜻밖의 사정과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악몽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토요장이라고 제한국 컨설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야당 압승의 뒤에서라는 소제목으로 노동조를 구분한 노조에 대해서도 윤 정부 들어 북한 연루 등의 의혹이 뚜렷해지고 있어 관심이 적었다고 한다. 이 뜻이 좀 뭔 뜻인가 저도 좀 궁금한데요. 특히 이재명 지지자들을 위한 이권 법안이 정당한 수단에 의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뭐 지원금 얘기 뭐 이런 거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라고 만들어진 법안은 새길투성이었고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국가 보조금, 지원금이라는 혜택을 노골적으로 받은 사실이 폭로되었다. 그래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그런데 한국 야당의 노골적인 이권 법안을 막으려면 대통령에게 인정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올해 1월 30일 현재 윤 대통령은 취임 후 9번째 거부권 행사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자, 국민을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인오도2라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뭐 이런 거 논리를 할 때 쓰던 용어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보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남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은 종북 사상을 이용해 사복을 채워왔음이 북이 간파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니들하고는 대화 안 해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북파들에 의한 반의를 입 밖에 내는 것은 그냥이라고 해놓고 이 뒤에 거 기억은 하고 있는데 무상이라고 생각 없이 그냥 종북파들은 뭐 당연히 반일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관념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반일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제 종북파들은 문재인 정권 때 뭐 많이 해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 제가 소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생떼질 비판 이렇게 했는데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검법, 뭐 특검법을 주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에게도 미움받고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일본은 어떻게 대할 거냐? 지금의 한국 야당에는 문재인 정권이 인사 배치한 정북 사상자들이 구석구석에 널려 있다. 이권자들에게 불이익한 문제가 생기면 야당이 무마 법안이 될 것을 발의하면 되는 셈이다. 뭐 다수를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또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민이 이렇게 일본 여행을 만끽하고 있는 가운데 반일 선동이나 한일 문제를 왜곡된 역사관으로 삐뚤어지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근데 요거 아닌 게 이제 이재명이 벌써 나왔죠. 라인 야후 사태로. 그 악행을 국민이 알아차릴 것 같으면 얼마든지 보조금을 주고 입을 다물게 하는 3년이 되어 가는 것 같다. 그것이 악몽일 뿐이지만 현실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야권의 3년간은 윤 대통령 정권에 대한 집요한 생떼질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 타깃 중 하나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의혹이 있다. 앞으로 이런 야당의 거침없는 선동 비판이 계속될 것은 틀림없지만
이에 대해 한국 여당의 초선 의원들로부터 재미있는 제안이 있었다. 요 말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야당의 말대로 김건희 씨 수사를 용인하는 대신 특검하자. 그 대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행영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를 포함한 삼김 여자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 역제안하자는 것이다. 삼김여 기사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본질을 이끌어내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기쁨을 느꼈다. 재미있는 얘기네요. 예, 전국 지자체별 쓰레기 소각법이라는 것이 좌파들의 이익 확보를 위한 그런 예가 하나 되겠어요. 법으로. 이게 이제 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이게 법이 현재 돼 있는데 좌파들은 사업으로 돈을 벌 생각은 없고 그저 국가 돈을 빼먹는 자들이다. 이권 카르텔을 단호히 없애야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국 지자체별 쓰레기 소각자법. 이런 거를 이권 카르텔화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희 같은 민간 기업 출신들은 사업이나 이런 영리 목적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사회 인문학 같이 이런 정치 뭐 이런 거를 배운 애들이 좌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긴 싫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안전빵으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 민간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권을 잡고 또 법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 지원금 명목이나 이런 것으로 안전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머리는 또 잘 돌리고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신들 애들하고는 일반 민간기업 출신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화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장이 좀 길어졌는데 이걸 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 차이는 이런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그 문재인이라고 남들이 이렇게 쓰면은 야 너 그 잘못 타이핑했어 이러는데 나 일부러 이런다. 문제, 트러블이라는 영어죠. 그 문재인 정부와 현 이재명 야당 그들이 입 밖에 내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새길 투성이었고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국가보조금 지원금이라는 혜택을 노골적으로 받은 사실이 폭로되었다. 다시 언급을 좀 여기다가 비교로 좀 해놨고요. 문재인 정권의 잘못은 종북 사상을 이용해 사복을 채워왔음을 북이 간파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봐요. 국민을 사기치는 수준의 거창한 수사. 이렇게 이런 거를 말을 해놓고 개인적인 사복들을 채워왔다. 이 XX들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면은 최근에 제가 노스 다코타 주 정부의 이 기술정보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했나를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일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것도 국민을 위해서일지도 모르죠. 삶을 개선하고 이런 거 성공에 영감을 주고 모든 게 누구에 되어 있냐 그러면은 그 시티즌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것도 여기는 하지만은 뭔가 질적인 차이를 느껴요. 여기 왼쪽은 좀 너무 거창한 거고 요거는 약간 좀 조금 더 구체적인 거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공무원과 정치인의 마음 자세 이게 감사하는 마음, 호기심, 겸손 이런 건데 얘네들은 속마음이 뭐예요? 사복을 채우는 거였다. 요건 뭐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사진을 제가
그냥 가져와서 비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윤핵에 바라는 것은 종북과 친중 매국노 애들을 정권 잡았을 때, 검찰 출신이니까 정권 잡았을 때 권력이 그래도 있는 거 아니냐. 야당한테 공격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제거해라 하는 게 저의 요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정부 탈원전 정책에 송전선 없어 동해발전소 4곳 올스톱. 서유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16조 원 들여 만든 화력발전소, 송전망이 없어가지고 서울까지 못 오고 그쪽 지역에만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이제 문을 다 닫을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GS 동해전력, 강릉 에코파워, 요거는 강원 동해시가 하는 거고, 강릉 에코파워는 삼성물산과 한국 남동발전이 지분을 내서 하는 거고, 삼척 블루파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고, 삼척 빗드림은 한국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거고, 이런 4개의 동해안권 석탄 화력발전소 모두 지난달 중순부터 올수록됐다. 송정만 특별법 8개월째 국회 계류 중 별도 뉴스가 남아 있습니다. 한전에 숨겨져 있는 전력 구입비라고 제가 분석을 해냈죠. 요거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은, 한전이 자기네들 공시할 때 전력 구입비를 82조를 구매했다는데, 반대로 이 자회사에서 한수원 매출액을 보면은 10조 7천억 대예요. 그리고 화력 5개사 매출액은 35조예요. 더하면은 이 82조가 돼야 되는데 무려 36조라는 전력 구입비가 딴 데서 구입하는데, 요거는 얘기한 게 없다 이게. 아까 이건 크레텔 얘기했지만은, 이게 탈원전 시켜놓고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이 해쳐먹은 게 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또 뭐 아까 소각장 쓰레기 하면서 태운 열로 뭐 조금 발전을 조금 한다고 지랄 연병을 떨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발전해낸 게 36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한국전력 애들이 은근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전력 애들도 이게 투명하지 못해요. 좀 이 공시한다는 게,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데, 근데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민간 기업들이 LNG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 공장에 쓰기 위한 것은 수입이 가능해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무조건 자기가 발전했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한전에서 팔고 한전이 다시 공급하는 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저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 재생에너지 등 이권 카르텔 업자들이 그냥 앉아서 이제 룰루랄라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하면 쓰레기를, 그것도 완전 환경 파괴일 것 같은데 그거 처리할 데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어요. 걱정됩니다. 너무 태양광 세워놔도 문제가 있죠. 일본에서도 아소산 옆에 그거 누가 세웠다고 해가지고 아주 비판 뉴스가 나온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국립 무슨 공원 옆에다가 이 태양광 야산에다가 그 떼거지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태양광 패널들을 깔아가지고, 한전 1분기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 3개 분기 연속 흑자냈다. 그 1분기 거를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작년 1분기에 6조 1천억 적자인데 1초 한 3천억 흑자를 냈어요. 연결 기준입니다. 121%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요거는 한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적
지속과 중동 분쟁의 확산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고환율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 구입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체 클러스터 통째로 돌릴 전기가 놀고 있다. 이게 동해안에 여기 아까 4개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송전선만 되면은 이게 넘어올 수 있는 건데, 예고된 재앙인데도 전력망 구축 특별법 국회에서 8개월째 보류, 표류. 그러니까 이 야당이 저기 과반수가 넘는 현재 그 초거대 야당의 새끼들은 자기네들한테 이룬 것만 하고 이런 국가적인 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어떤 사람들이 그 로비를 해서 그 뒷돈을 챙겨줘야 이 새끼들이 그 법안을 처리할지 어떨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쳐 죽일 놈들을 봤나. 이런 표현도 좀 해보고 싶어요. 국가에 대한 그 미래 국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익을 생각하는 새끼들인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번 주긴 이재명 이또 히로부미 후손 우리 라인 침탈하고 있다. 그런데도 라는 제목으로 박태훈 선임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뭐 휴가가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게 이 친구는 휴가인지 이렇게 됐는데 휴가 간 게 아니고 이 병원 입원실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본 총무상 어, 마스모토 다케야키가 어, 왜 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예요. 요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 조선을 침탈했는데 이거는 이제 라인을 침탈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침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또 히로부미를 거론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그 아주 야비한 수법이다. 라인야오 강탈하려는 원인을 현 총무상의 외고조부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신공격 및 인격 모독적인 것으로 돌리는 수준의 이재명이다. 출발은 일본인의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다는 사실관계로 풀어야 할 과제를 말이다. 인신공격은 아주 저질인 자들의 수법이다. 침탈이라는 말 제명이가 했다고 언론 새끼들도 마구 써댄다. 침탈? 지금 소유권 문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일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재명 아주 그냥 약호를 죽이는 거죠. 한일 그 정상화, 국교 정상화를 기껏 해놨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악살을 매긴다고 그러죠. 악살 매긴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또 히로부미 혼자만 침탈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얘기하기는 긴 거지만은 일본이라도 그거를 한국을 조선을 먹어서 러시아 애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먹은 거지. 에, 먹히게 돼 있었고 그렇게 저기 민비와 고정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라 팔아 먹은 거지. 침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에, 아니 안 된다기보다도 지금 옛날 거 침탈이라고 얘기한 거 인정을 한다 그래도 이 라문야오 사태를 그거하고 비유하면은 그건 야비한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한국 야당 대표 마스모토 총무상은 이토 히로부미 후손 라인 논란 이거는 이제 매일경제에서 서울에서 취재해가지고 구사카베 모토미라고 일본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거의 뭐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는 표현을 이쪽에서는 한국 내 내셔널리즘을 부추긴 형태다라고 참 중의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견이 있다는 얘기죠.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 지도로 하는 건데 그 개인정보, 일본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였기 때문에 유출은 대주주인 한국 IT 대기업 네이버 측에 대한 부정 액세스가 배경이 있다 이게요. 어, 그런 거가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얘기된 것은 그런 일본인의 정보가 한국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생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더 강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네이버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거는 들춰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 넘기는 거 가지고 이슈화 해가지고 하는 거죠. 한편 마츠모토 씨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모 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로의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에 가속화를 요구했다. 경영권이라는 시점에서 자본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성 통신부죠. 제2차관은 10일 일본 정부는 행정 지도의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외교적인 수사로 했어요. 반일 감정 제시동 민비를 제거했어야 하듯이 이재명이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죽일 순 없고 민주사회에서 감옥에 보내야 하거늘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네요. 자, 언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하던 한 윤정권 변화 조짐이라고 이지영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강제 노역 현장 사도광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에, 그 일제 말기에는 강제 동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그 전에는 이 월급쟁이를 취직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일한 게 많다는 역사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동원은 이 말기에는 일본인들도 강제동원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건데 이렇게 그 사도광산을 국제유산 등재할 때 우리 그 윤대사가 가서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니가타현의 하나즈미 히데요 나카타현 지사를 만나 사도광산에 대해 부정적인 역사도 있는 것이라며 전체 역사를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광산에 한국인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을 한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세계유산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인 거죠. 일본이 유산의 대상 기간을 일제 강점기 전까지인 에도 시대 금강이용로 한정함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 사도광산이 그 섬인데 일본이 그 근대화하는데 무슨 돈으로 했겠느냐 하는데 저는 그 일본이 그 미국에서는 금의 나라라고 그렇게 인식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이 여러 가지 수출도 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뭐 도자기라든지 그 중국 거 짱톡으로 해서 그런 거로 해서 자관 상인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무기를 살 수 있는 돈을 벌었겠고 그다음에 서양에 가서 유학도 했기 때문에 그런 유학파들이 돌아와 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 산업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 산업화의 자금 등은 아무도 이런 금을 팔아 가지고 돈을 마련했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당한 거 일제 말기 때 그 역사적 현실이 있는 거죠. 와이파이 블랙박스도 발명했다. 이공개 천국 이 나라 비결. 서유진 기자인데요. 호주 얘기입니다. 자관 여기에서 그 핵심적인 것은 인내심 있는 투자, 페이션트 캐피털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 페이션트 하면은 고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인내심 있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군요. 예산 삭감에 대한 두려움 없는 연구 환경, 학생이 주도하는 과제 해결 중심의 연구, 실패도 용인, 문제 해결하니 연구제의 추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문화, 뭐 이런 거, 이런 뉴스를 내는 경우 왜 냈을까 하는데 지금 R&D 비용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뭐 카이스트인가 졸업식 때 어떤 친구가 뭐 대통령 연설하는데 소리쳤다고 해서 제압했다고 해서 좀 문제가 또 됐죠. 근데 그 거기서 졸업한 사람이 무슨 통진당인가 거기 무슨 당 그 당원이다고. 예, 꼭 그렇고 매미도 7년 걸려 세상에 한번 나오는데 25년간 기업 키우니 특허 1000개, 고용 불안해서 최소 3년 계약을 한다. 박사 과정의 경우 1년에 세금 없이 3만 호주 달러 약 2,700만 원을 4년간 지원하고 학비도 면제해 준다. 돈이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호주가 지하자원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석탄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자원 많죠. 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아연광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철광석 이런 것들 그 돈을 벌어서 그거를 과하게 투자하고 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됐는지 제가 원자재를 어떻게 수입을 해서 어떻게 가공해 가지고 어떻게 또 팔아먹고 진짜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이 정도 세계 10위권에 밀렸지만은 자관 지금 이 저성장 구조 속에 들어가고 지금 있지만은 이 얘네들도 축복받은 땅에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좀 축복받은 땅인 것 같고요. 어, 윤원급 호주 호위함 사업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물밑 경쟁 김지한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는데 수주하면은 미영 수출 확대 유리한 고지. 뭐 유사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미국은 미군 그 군함을 수리하는 것은 외국에서 할 수는 없고 미국 내 미국 영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필리핀 미군 기지를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의 그 무슨 자꾸 이 항구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거기 그 이 임대를 필리핀에서 받아가지고 수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아마 미군 군함 이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계약이 되면은 호위함 11척을 구매하는데 3척은 그 수주한 국가업체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한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한화가 그 땡크나 그 저기 뭐 그걸 수출하는데 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호주의 인력을 쓰게 되면서 기술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조금 습득하게 해놓는 우리 수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HD 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5개사가 초청됐고 이들 현재 정보 교환 및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그 잠수함 기술이 그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HD 현대중공업 건데 지금 하나오션도 그 기술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들 덕분에 차를 몰고서 저기 경북 어딘가 그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주산지인가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독일의 잠수함 기술자가 한국 공공조선에 와서 돌아가지 않고 계약 종료 후에 한국 여자와 주산지에 펜션을 짓고 살고 있다. 거기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고 독일식 아침 식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펜션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근데 그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 그 이 잠수함이 있는 게 아니고 잠수함 내부 같은데 이제 남자가 근데 자기 남편인데 옛날에 공공조선에서 일을 했다.
기술자로 와서 아예 눌러 앉았다. 근데 제가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걸어보면은 독일에 그 결혼한 가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 한국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나이들이 좀 먹었거든요. 그 한국 여자는 뭐 저기 첫 결혼인지 자관 그 계약이 끝나가지고 자관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간 건지 그 숨어 들어간 건지 어쩐지 그뭐 거기서 아니면 한국 여자가 꼬셔가지고 그 잠수함 기술을 다 빼냈는지도 모르죠. 그 여주인의 그 얼굴 생김이 뭔가 그 뭐예요? 그 뭔가 그 느낌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단두대설 위기 넘기자 혁명 피해 도망친 이 남자 화학제국 세웠다는데 듀퐁 얘기입니다. 추동훈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취급을 했길래 눈에 띄어서 자관 그 이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간신히 살아가지고 아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프랑스 귀족 출신들이죠. 이게 미국 에 넘어가가지고 남북 정쟁 때 그 화약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 한국 화약처럼 그리고 뭐 이 핵폭탄 개발에도 뭐 참여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GM 2대 CEO 자동차 회기 제조사에도 투자했었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듀퐁 그 저기 있다 예 필라델피아 남쪽이죠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 제가 지금 기업 분석하는데 듀퐁 ROI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 회수율 어, 영업이익 나누기 자본 총계예요. 요건데 이것을 정확히 그 검증해내기 위해서 P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하고 T 회전율은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 요런 아이디어를 참 산식은 간단한데 배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검증까지 해가지고 ROI는 P 곱하기 T다는 산식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듀퐁가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직접 했지만은 자기네들이 돈이 있으니까 전문 경영인한테 이제 맡기는데 전문 경영인을 ROI로 평가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이 아니고 원가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슬픈 영업이익으로 대체해서 요거를 적용하고 있어요. 요즘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트럼프 막내 아들 키가 뭐 2m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지 엄마 닮아가지고 생긴 게 아마 지 엄마들 같이 생기고 유럽풍 얼굴 같긴 하죠. 그 엄마가 유럽 어, 출신이니까 이게 언제 시킨 건지 모르지만 어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정계 대비 철회했다. 뭐 엄마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로. 근데 장관은 이 트럼프 가문도 정치 가문으로 하려는지 아들 딸 다들 그 정치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 같죠. 어쨌든 그 백악관에서 그 입주해서 살았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많겠죠. 그 워렌 버핏 그 연간 그 이 질의응답회 그 연례회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일본의 그 어떤 투자 전문가가 거기에 자기 자식들을 데려갔는데 보고 배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그 벌써 어려서부터 그런데 참가시켜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 화폐의 얼굴이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유기치 소멸까지는 앞으로 50일인데 유기치라는 사람이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 만행권에 네이버 유신을 일으킨 세력의 정신적인 스승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도 조선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했는데 아우 조선 하는 꼴을 보면 안 되겠다. 먹어도 할 수 없겠다. 우리가 차라리 선진국이 되자. 저기 서양 애들이 자꾸 식민지 뺏어 먹는데 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서양 애들처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논지를 나중에 폈다고 그러죠. 어쨌든 일만행권은 영원히 흑구자 선생으로 KO, OB, 오지 최후의 저항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야구 대회인가 거기에서 그 대합창을 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아버지로 지금 바꾸는 것은 천엔권, 오천엔권, 일만엔권인데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 일만엔권은 이 사람 얼굴을 바꾸지 말아라고 대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화파의 발행 목적은 개인들이 지방 금고에 꼭꼭 숨겨둔 현금을 시중에 끌어내기 위해서다. 그 규모가 방대할 것이란 것이고 그 1만엔 고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일 터.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직금고에서 은행으로 그 바꿔야 하는데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화폐는 못 쓴다고 딱 이 법이 되면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있는 돈 다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 가지고 있다, 얼마 가지고 있다, 이게 또 집계가 통계가 돼가지고, 일본 자본이 이 정도 있으니, 이런 거 이제 주식 투자도 하시고, 인플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될 것 같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화폐 개혁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화폐 발행을 새 화폐로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북 납치 문제 해결 촉구 집회 참석 김정은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성사. 이 결의라는 말 하기 전에 이 뉴스를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북한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 납북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에 참석해서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촉구를 한층 강화하겠다. 일본이 북한하고 대화하려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납치된 사람들에 대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거고 북한은 그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다 해결된 걸 가지고 왜 자꾸 지금 떠들고 난리치고 있느냐 지들이 알아서 그 온 거고 그저 북한에 다 그 저기 잘 살고 있는데 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어떤 김여정이가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다신 뭐 우리한테 무슨 뭐 친해지자 이따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거 저 불닭볶음면 뭐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또 그 김정우 기자가 한경 비즈니스에서 했는데 시가총액이 농심을 넘어섰답니다. 농심이 40만 원대고 삼양식품이 32만 원어치지만 그 발행과 유통 주식 수를 곱해버리면 시가총액이 넘어져 버린 거죠. 농심은 발행 주식 수가 좀 아니 유통 주식 수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30년 만에 잃어버린 30년을 삼양이 드디어 라면 업계 탑이 됐습니다. 수량적으로는 아직 매출 규모는 아직 아닌데 시가가 그렇게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인데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유명해서 국물 없이 비벼 먹고 뭐 그러는 게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물 붓고 그 스프가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고추장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국물 같이 신라면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아요. 국물 있이 해서 끓여 먹어도 신라면처럼. 근데 매운맛이 표현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어요. 매운맛이. 그거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신라면의 매운맛에 제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 불닭볶음면 메인 국물 있게 끓이는 거. 뭐 그렇게 맵지도 않다. 뭐 그렇게 느낌도 있지만은 어쨌든 면발은 서로 틀립니다. 어, 불닭볶음면 멀발이 짜파게 같이 굵은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발의 차이도 이 맛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면은 원형으로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닭은 사각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금 제가 이 선호하는 것은 이 원형 그걸 좋아하는데 불닭은 사각형이니까 하나 끓일 때 냄비에다가 저는 유리 그릇에다가 끓이는데 요걸 쪼개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닭이 사각형이 아니고 원형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게 그 IFRS 17 도입이라고 해서 그 보험 계약에 대한 그건데 요거 제가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해해 보려고 제가 재편집을 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걸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IFRS 17 도입 후 급증한 보험사 해약 환급 준비금에 대해 최근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22년에 송금 산입을 인정한 만큼 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직접 과세는 어렵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 대신 금융당국 소관인 감독 규정을 개정해 해약 환급 준비금 적립률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적립률을 낮추면 그만큼 보험사 이익이 증가해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약 환급 준비금이라는 거로 해서 그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잘 이해하도록 그 해놨고요. 여기 있는 것은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은 계약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돌려주기 위한 건데 이 상법상 보호를 위해서 그 이 회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했을 때 생각해낸 게 뭐 그 적립금을 자본금 계정에 잉여금 밑에다가 좀 그 쌓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법상 송금 산입을 인정한 해약 환급 준비금이 연간 1조 원이 넘게 불어나 이를 절세 요인으로 국세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를 지금 검토한다 국세청에서 이런 얘기인데 저희 얘기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우리가 그 정권이 베끼든 안 베끼든 거론된 적이 없는데 국세청을 주제로 한 그 드라마도 있긴 있었죠.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달라서 사전에 왜 국세청과 협의는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이 요즘 뭐 우리나라 재정도 안 좋고 그다음에 돈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세수를 좀 더 걷어야 되겠는데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국세청에서 이런 것을 그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로 봐서는 그 이 금융감독원하고 국세청하고 뭔 게 되면은 그 좀 서로 그 엇박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 지금 제 느낌이 좀 그 협의 좀 해서 하라고. 응?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골치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올해부터 신형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 이런 건데 이게 그 퀄리티를 더 높여가지고 재배치해서 우리 그 수도권까지 날라오는 거로 어, 첫 몇 발은 당하겠지만 우리가 그 방어 시스템이 있다고 또 그 국방부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개발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관측통들은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할 로켓포탄을 공급하고 한국을 겨냥한 무기 실험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 로켓포탄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 또 팔아먹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 또 배치를 해서 겁먹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